더 게임 어워드. 한 해에 어떤 게임이 최고의 게임인지를 가리는 고티 수상작을 가리는 게임 어워드 보면서 이상한 느낌 안 들었나요? 플레이스테이션도 조용하고 엑스박스도 없고 유비소프트, EA, 액티비전, 그림자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베데스다, 토드 형 시상식은 하더라. 아니, 없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런데도 쇼가 안 심심했다는 거. 오히려 말이죠. 요즘 게임판 뭔가 진짜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짚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독자 11만 명 보유하고 있는 머그티프 형님입니다. 자, 이 형님 말 듣고 나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게임 어워드 얘기가 아니다. 트리플 A가 왜 재미없는지, 왜 요즘 인디 게임에 미쳐가는지 그 이유가 전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 리뷰의 리뷰로 한번 제대로 까볼게요. 자, 솔직히 말해보면요, 게임 어워드 하면은 요즘 대부분 형님들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또 광고겠지, 광고쇼 아이가? 이겁니다. 저도 그래요. 매년 그랬어. 겉으로는 게임을 기념하는 밤 이러면서 막상 보면은 대기업 로고로 도배되어 있고 유명인들 나와서 몇 마디 던져주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있잖아, 그 시네마틱 영상 있잖아, 게임 플레이 장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시네마틱으로 개발라 놓은 트레일러 영상 한 개 던져주면 끝. 근데 이번 게임 어워드는 이상하게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좀 다른데? 자, 머그시프 형님 말부터 정리하면 이겁니다. 게임 어워드는 그동안 겉으로는 게이머 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돈 되는 쪽 눈치만 보는 구조였다. 게임은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뒤에서는 가장 돈 많이 낸 애들만 무대 주인공이 되는 시스템. 이 형님 표현이 꽤 날카로워요. 게임 산업의 탐욕이 잘 포장된 쇼. 예,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단순하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느껴온 감정이랑 정확히 겹쳐요. 근데 올해는 왜 이 느낌이 달랐나?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 형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느낀 건데 올해 게임 어워드는 과잉 연출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억지 감동적인 연출도 줄고 기업 홍보용 멘트도 줄고 이 게임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그런 구간들이 다 줄었어. 대신에 뭘 보여줬냐? 게임 그 자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게임을 만든 사람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사소한 변화지만 엄청 큰 차이라는 거. 머그시프 형님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업계의 진심일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별들이 맞아 떨어진 걸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의도가 뭐가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번 게임 어워드는 게임 산업이 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게임 방향성이 트리플 A 중심의 구조와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요즘 게이머들 더 이상 이런 말에 감동 안 해요. 역대급, 최대 규모,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예, 이런 말 들으면은 이제는 뭔가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경기부터 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 더 게임 어워드는 이상하게 그런 말들이 덜 들렸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는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리플 A 게임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한번 보자고요. 자, 머그시프 형님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대형 퍼블리셔들이 지금도 게임은 분명히 만들고 있습니다. EA는 스포츠 게임 계속 만들고 있고 유비소프트는 어시신 크리드 IP 쥐고 있고 액티비전은 콜 오브 듀티를 놓지는 않고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이거 꼭 봐야 돼라는 그런 게임이 대기업 쪽에서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온 걸까? 못 나온 걸까? 자, 여기서 머그시프 형님 한 단계 또 들어갑니다. 대형 회사들은 이제 게임 어워드 무대가 리스크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왜냐면 트레일러 하나 잘못 공개하죠? 그러면 반응이 바로 냉정하게 바뀌죠? 그러면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먼저 찾아오겠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대기업 로고만 딱 떠도 와! 사람들 박수하고 환호했는데 지금은 대기업 로고 딱 뜬다고 막 사람들이 박수 막 기대. 그래서 뭐 이번에 뭐 해줄 건데 약간 사람들 약간 이런 반응 아니야? 막 팔짱 닦고 그래서 블리자드 로고 딱 뜨면 뭐 이제 어떤 IP 새로운 거 하나? 뭐 디아블로 또 울고 먹나? 뭐 스타크래프트 3 나오나? 자, 그래서 이 형님 표현을 빌리면요, 이제 트리플 A가 안전한 순간에만 목숨을 드러낸다고 해요.
자, 왜 이 상황이 됐을까? 왜 대기업들은 안전한 선택만 하고 있나? AAA 구조는 지금 이래요. 실패하면 타격이 너무 크죠. 아니 뭐 몇천억 뭐 몇백억 무슨 GTA 6 같은 경우에는 뭐 조 단위로 들어가는데 GTA급은 뭐 너무나도 먼 얘기니까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막 몇백억 몇천억이 막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런 주주 투자자 경영진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검증된 IP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실험적인 프로젝트는 내부에서 바로 컷. 이 구조에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게임은 점점 비슷해지고 발표는 조심스러워지고 공개할 때마다 욕을 먹을 확률은 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AAA 게임의 현실들이에요. 자, 근데 머그시프 형님이 이 영상에서 직접 언급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엑스박스, 디아블로 확장팩 정도로 등장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4루프 요 정도 공개했어요. 근데 반응은 좀 미지근했어요. 닌텐도는 아예 코빼기도 안 보였고요. 유비소프트, EA, 액티비전 로고조차 안 보였습니다. 자, 머그시프 형님 이렇게 말해요. 이 회사들이 안 나온 건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산업 전체가 보내는 신호같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거 이거예요. 조금 섬뜩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게임 어워드 대기업들이 다음 시대를 예고하는 자리였죠. 근데 지금은 올해는 대기업이 빠진 채로도 쇼가 굴러갔다는 걸 보여줬어요. 33원정대 고티 수상했던 33원정대 제작진 30명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AAA가 없어도 게임 산업은 돌아간다는 증명을 했어요. 이건 대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무서운 신호예요. 자, 그러면은 AAA가 빠진 자리 도대체 누가 채울 건데? 야, 3챕터 하기 전에 구독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구석에서 40대 아재가 뭐 게임 뭐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리뷰도 하고 게임 컨텐츠도 만들고 하는데 내년에 2만 명 구독자 찍을 수 있겠나? 네, 여러분들 컨텐츠 재밌게 보신다면 구독까지요. 집 까먹지 말고 스크롤 내려서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도움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3챕터 갈게요. 예. AAA 빠진 자리 누가 채우냐? AAA 대기업들은 이번 게임 어워드 무대에서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 이렇게 체급이 빠지면 재미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였어요. 이번 게임 어워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머그시프 형님도 되게 정확하게 찝었어요. 대기업도 빠졌는데 쇼는 돌아갔다. AAA가 빠졌다고 해서 무대가 텅 빈 느낌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장르가 훨씬 다양해졌고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고 이건 뭐지 싶은 게임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왔다는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 AAA 게임 몇 개가 전체 쇼 분위기를 지배했어요. 이번엔 그게 없다 보니까 무대의 주도권이 여러 팀으로 흩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더 게임 어워드 발표작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없었어요. 게임의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노리는 타겟층도 분명히 달랐다는 거. 근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이번 쇼의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AAA 게임으로 도배될 때랑 뭐가 달랐냐? AAA 게임 중심일 때는요 다음 주인공은 누구냐? 이 중에 고티 후보는 누가 될까? 이게 제일 큰 게임이겠지. 이런 시선을 보게 된다면 근데 이번 더 게임 어워드에서는 이 게임은 누구 취향일까? 이 게임은 나랑 맞을까? 아, 이런 게임도 나오네. 약간 이런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큰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머그시프 형님도 신나면서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쇼에서 나온 게임들 서로 닮은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였어요. FPS도 거의 없고 있더라도 전통적인 멀티 FPS 게임이 아니었다는 거. RPG도 전부 결이 달라. 액션, 전략, 퍼즐, 레이싱까지 제각각.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장르가 요즘 대세니까 이걸로 가자 이렇게 정리한 느낌이 없었어요. 각자 우리는 이런 걸 만들고 싶었다. 이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자,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번에 더 게임 어워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많은 게임 중에 내 취향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이거는 내 취향은 아닌데 아, 이쪽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 머그시프 형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게임 산업은 세상에서 제일 큰 게임을 만드는 경쟁이 아니다. 이 말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 게임판 목표는 딱 하나였죠. 예전에 이 공식 절대 안 바뀌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더 많은 타겟층이 즐길 수 있게,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게 1천만, 2천만 장 판매. 그래서 그 결과는요. 모두 게임이 어느 순간 다 비슷비슷해졌어요. 오픈월드 요소, RPG 요소 조금, 액션은 무난하게, 과금은 넣기 쉬운 구조로. 자, 머그시프 형님 표현 빌리면 이거예요. 모두에게 팔기 좋은 게임이
게임이 목표가 되어버린 거다. 근데 이번 더 게임 어워드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공개된 게임들을 보면은요, 형님이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이 게임들 중에 모두를 노리는 게임은 거의 없다. 유명한 게임 제작사 문구 한번 읊어드릴게요. 모두를 위한 게임은 아무도 위한 게임이 아니다. 예, 에로헤드 스튜디오 헬다이버즈 2. 근데 헬다이버즈 2 제작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하네. 업데이트 잘하고 있지 형들. 예, 어쨌든 이 말이 이번 더 게임 어워드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FPS는 FPS 좋아하는 사람들만 노리고, CRPG는 깊이 파는 사람들만 노리고, 퍼즐에 미친 사람들만 노리고, 전략 전술 게임 소수 마니아들은 그 사람들만 노린다는 거. 근데 웃긴 거는 그게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예요. 이 머그시프 형님이 되게 명확하게 짚어 포인트가 안 했어요. 이번 게임 어워드 이상할 정도로 말이 적었습니다. 아, 왜 그렇지 않아? 우리가 게임쇼 보면은 게임 제작진들이 꼭 나와가지고 보여달라는 게임은 안 보여주고 구구절절 설명은 존나 하는 그런 구간들이 많아요. 우리 게임은 이런 철학을 가졌고 이런 세계관을 가졌고 개발자들이 나와가지고 장황하게 막 앞으로 이런 게임을 만들 거다 약속하는 장면 오지게 났습니다. 근데 이번 쇼 대신에 뭘 했냐? 그냥 게임 보여줬어요. 이번 더 게임 어워드 트레일러들 그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짧고 함축적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쇼가 깔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건 게이머들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이런 게임쇼들 보면 진짜 특이다 특. 의미 없는 게임 트레일러라고 씌고 보여주는데 전부 다 안에 시네마틱 영상으로 개 도배해놓은 거 있잖아. 영화 같은 시네마틱 있잖아. 게임 플레이 영상은 진짜 단 한 장면도 안 나오고 전부 다 그냥 CGI로 다 도배되어 있는 영화 같은 트레일러 쫙 보여주고 내년에 트레일러 공개합니다. 게임 플레이는 하나도 모르는데 이 게임이 뭐 어떤 스타일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멋지게 나온 많어. 그래서 이번에 위자드 오브 코스트의 월학 티저를 오늘 밤 최악의 발표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래요. 이제 게이머들은 이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떡칠해 놓은 영화 같은 시네마틱 퀄리티에 감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 게임인데 이 질문에 답 못하죠?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거, 왜 디아블로랑 디비니티는 통하는가? 자, 여기서 머그시프 형님이 비교 대상으로 든 이 게임들 재밌어요. 이 게임들은 시네마틱 영상으로 소개를 했지만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기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디아블로랑 디비니티는 이미 게이머들이 어떤 게임인지 알고 있고 이전 작품으로 설명이 다 되죠. 그래서 시네마틱만 보여줘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번에 디아블로랑 디비니티 같은 경우에는 시네마틱 영상으로도 충분히 어필하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만들게끔 하기에 충분했고요. 반대로 이번에 더 게임 어워드에 나온 많은 게임들이 시네마틱이 아닌 인게임 영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했다는 점. 그래서 이번 개발자들이 게이머는 속지 않는다는 걸 이제 인정했다는 뜻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머그시프 형님께서도 강조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Show! Don't tell! 네.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고 증명해라. 그거예요. 규모, 인디 게임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머그시프 형님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디는 규모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 이번에 33 원정대가 고티 휩쓸었죠. 싹쓸이했습니다. 그게 규모가 커서 그랬나? 30명이서 만든 게임이라고 해요.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0명이서 고티를 싹 휩쓸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인디 규모, 지금 게임 산업이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착각해온 인디 이미지는 뭐였습니까? 솔직히 인디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 뻔해요. 픽셀 그래픽에 1에서 2명 정도 개발 인원, 실험적이지만 소규모고 취향에 맞으면 한번 해보세요 같은 약간 그런 게임. 근데 이번에 33 원정대가 보여줬듯이 인디의 정의는 새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머그시프 형님의 인디의 정의는 명하겠습니다. 첫째, 퍼블리셔에 끌려가지 않는다. 둘째, 창작 결정권이 개발자에게 있다. 셋째, 실패해도 왜 이렇게 만들었냐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형님, 라리안 스튜디오도 인디라고 말해요. 자체 퍼블리싱을 가지고 있고 외부 투자자가 있어도 통제권을
주도권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고 무엇을 만들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 이게 인디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예산도 커질 수 있다. 근데 결정권을 뺏기는 순간 인디가 아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머그시프 형님의 논지는 산업 비판으로 확 들어갑니다. 전통적인 AAA 퍼블리셔 구조는 이래요. 아이디어가 있고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 리스크가 있지 않냐, 대중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거 과금 구조 어떻게 넣냐, 이 과정 몇 번만 거치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뭐냐, 안전하지만 전혀 새롭지 않는 게임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형님, 이 구조 안에서는 혁신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혁신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리스크는 주주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는 구조 밖에서 나온다. 이번 더 게임 어워드에서 눈에 띄었던 게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 전통적인 AAA 퍼블리셔 구조 밖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형님이 직접 언급한 퍼블리셔도 있어요. 케플러, 시크릿 모드, 이처럼 비교적 작은 하지만 리스크를 감수하는 곳들, 이곳에서는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고 도전하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진짜 공감 많이 됩니다. 도전 없으면, 혁신 없으면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게임이 나오지가 않아. 자, 머그시프 형님이 되게 솔직한 얘기를 끝에 했습니다. 33 원정대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영상에서도 계속 애정이 보였어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몇몇 상은 동의가 안 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형님 33 원정대라고 인디게임 작은 규모로 만든 스튜디오가 대박쳤다고 해서 무조건 찬양 모드가 아니었어요. 형님도 분명히 인정한 논쟁 지점이 있었습니다. RPG상 그거 킹덤 컴 딜리버런스 2가 안 받고 33 원정대가 받았다는 거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음. 턴제 전투 중심이라서 전통적인 RPG 정의랑 조금 애매한 지점도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그시프 형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게임이 받은 상은 결과보다 의미가 더 크다. 왜? 이 팀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33 원정대 업계 엘리트 코스를 받은 제작진들이 아니고요. 유명 스튜디오 출신들이 모인 모임도 아니고요. 유튜브 튜토리얼 보면서 개발 배운 사람들, 우리도 해보자라면서 시작한 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소감에서 팀이 누구에게 감사했냐면 대형 퍼블리셔, 투자자, 유명 인맥을 감사하는 멘트를 친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게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었다. 자, 유튜브에서 게임 만드는 법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사람 냄새 나네. 33 원정대 형님들 진짜 따봉드립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요, 요즘에 게임판 보면은요, 모르겠어, 라인을 타야 되고 경력이 있어야 되고 대기업 출신이어야 되고 이런 말들 너무 이제 식상해요. 근데 33 원정대는 이 모든 말에 정확하게 반대로 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장르의 정의가 애매해도 논쟁이 있어도 고티를 휩쓸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례. 정말 대단한 게임이네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머그시프 형님이 거의 확신에 가까운 멘트를 날렸어요. 게임 산업은 이미 바뀌고 있다. 이게 그냥 희망 섞인 낙관이 아니라 이번 게임 어워드의 결과가 아니라 증거로 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형님 논리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래요. 유행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잠깐 반짝해야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고 대기업이 다시 판을 장악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 대기업들은 여전히 조심 중이고 혁신은 계속 구조 밖에서 나오고 있고 게이머들 반응은 점점 더 냉정해지고 있고 브랜드니까 사준다는 관성이 이제 슬슬 무너지고 있다. 이거는 되돌릴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이미 선택이 끝난 상태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머그시프 형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게이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임에는 돈을 쓴다. 이 문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산업 구조에서 진짜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브랜드 충성도에 의해서 게임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유명세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리뷰와 실제 플레이했던 감정을 기준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 이 구조가 굳어지면 대기업이 예전 방식으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더 게임 어워드 보면서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더 게임 어워드 이번에 완벽하진 않았어요. 33 원정대가 그러니까 다 쓸어갈 만한데 또 다른 게임 주기에도 그러면 누구 줄 건데 이러면 또 할 말이 없거든.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킹덤 컴 딜리버런스 형님들 상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킹덤 컴 딜리버런스가 하나도 못 받았어. 나 진짜 좀 충격적이긴 한데 진짜 대진표 운이 오지게 없긴 했다. 그래서 딱 하나는 분명해요. 이번 더 게임 어워드를 통해서
뭐 논쟁도 있고 아쉬운 발표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방향은 이게 맞다. 이 방향이 게이머 입장에선 오히려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머그시프 형님 말처럼 게임 산업은 지금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누가 제일 크냐가 아니라 누가 진짜 재미있냐, 누가 돈이 많냐가 아니라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냐. 그게 이번 게임 어워드에서 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준 쇼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임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기대가 되기 시작하기도 해요. 그럼 다음에 봬요. 지모띠.